자, 이제 새롭게 오늘부터 또 다시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분석 작업이에요. 분석 작업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하는 걸 봐야죠. 분석 작업. 예. 시험 문제 분석 작업이 몇 점이냐면 20점이에요. 방금 전에 했던 계산 작업이 40점이고요. 예. 분석 작업에는 20점을 이제 배점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부분합과 정렬. 부분합하고 정렬은 붙어 다닙니다. 정렬을 해야 부분합을 해요. 필기시험에도 나오죠.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그건 맞는 말. 뭐 정렬을 하지 않고도 할 수는 있겠지. 데이터가 그렇게 돼 있다면 상관없는데, 보편적으로 정렬을 안 하면 부분합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부분합 정렬이나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려요. 데이터표는요, 뭐 한 20초면 돼요. 손동작 빠르면 10초면 끝납니다. 마우스를 클릭 빨리 하면 10초면 답이 나와요. 시나리오 시간이 걸리죠. 데이터 통합은 얘도 한 10초면 돼요. 예. 목표값 찾기는 5초면 됩니다. 5초. 그럼 시험에 잘 나올까요? 얘네들은 너무 쉬우니까 잘 안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부분합 및 정렬, 요거 피벗 테이블, 시나리오 같은 경우 이렇게. 나머지 쉬워요. 이거는 되게 쉬워요. 시험에 어떻게 나냐면 시나리오하고 피벗 테이블이 나왔다. 그럼 그 시험은 죽었다. 두 개가 나와요. 아니면 부분합 및 정렬하고 피벗 테이블이 나온다든지, 부분합 및 정렬하고 시나리오가 나온다든지 해서 이렇게 묶어서 나오고요. 데이터 통합 목표값 찾기만 시험에 난 적은 없습니다. 얘는 사이드 메뉴예요. 메인이 아니라. 그래서 어떨 때는 피벗 테이블 하나 하고 10점짜리 내고, 나머지 요런 거 두 개 내면 5점 5점. 그래서 20점을 낸다든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는 어렵지는 않아요. 어려운 것도 몇 풀다 보면 쉽습니다. 이 책에 보면 20점 다 맞으라요. 다 맞으래. 뭐 어떤 거 틀리고 자초할 거 없으니까는 맞으래. 보세요. 정렬. 부분합 및 정렬, 책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부분합이란 뭐라고 써있습니까? 부분합. 부분적인 합계를 계산하는 거래요? 뭐래요? 부분합은 그룹별 계산입니다. 기준으로 그룹화해서 그 그룹에 대한 통계를 계산한 기능이에요. 그룹별 계산입니다. 영어로는 subtotal이라고 되어 있어요. subtotal. 우리말로 부분합이라고 쓴 거야. subtotal. 예, 그냥 그룹별 계산입니다. 그룹별 계산. 그러려면 뭐라고 써있냐?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정렬 작업을 선행한다.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게 나왔다 그러면 아하, 정렬부터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렬은 또 뭡니까? 정렬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큰 게 위에 나타나든 작은 게 위에 나타나든 하여튼 순서대로 묶어두는 거야. 여학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학교에서는요, 번호 매길 때 복도에 가서 줄 서 키 순서대로 그래요. 그럼 키 작은 애가 앞에 있고 키 큰 애가 뒤로 갈 거 아닙니까? 복도에 쫙 서 있잖아요. 뒤로 번호, 그럼 하나 둘 셋 넷, 그게 학번이에요. 그렇게 매겼어요. 여학생들은 어떻게 매겼나? 이름 순으로 했나? 이름 순으로? 그래서 강감찬이가 1번이고 홍길동이가 끝번이고 그랬잖아 항상. 남학교는 무조건 키 순서대로 이렇게 했었어요. 저기 이상한 학교도 있어요. 성적 순으로 번호 매기는 학교도 있습니다.
1번이 전교 1등이에요. 그런 학교 있어요. 그 저기 어디야? 그 우유 회사 있던데, 우유 회사. 민족사관고등학교. 거기는 기사생활인데 1등, 2등, 3등, 4등이 1호실에서 공부해요. 끝방에 있는 애가 꼴찌야. 전교 꼴찌 모여 있는 거야. 전국에서 다 수재들만 모였다는 애들인데, 예,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봐가지고 방 배정 다시 한대요. 발전기 틀어놓고 공부한다는데? 밤에 불 끄면 발전기 돌려서 공부한대요. 그래서 왜 그 공부를 그렇게 하지? 자,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쓰러집니다. 예, 우리는 그냥 대충 해도 돼요. 부부라면 쉬워요. 자, 봅시다. 문제가 이렇게 출력이 된대. 이렇게. 이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된대. 이렇게. 결과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결과를 보여줘야 돼.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야. 이걸 보여줘요. 이걸 보고 네가 알아서 계산해라는 얘기죠. 그 여기 잘 보시면 현대 최소값, 라인 최소값, 금호 최소값이 나왔어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최소값이 3, 1, 3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평균이 한 번씩 나와요. 평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평균을 먼저 계산했고요. 평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최소값을 나중에 계산한 거예요. 근데 평균은 여기 있는 인원과 연령대에 대해서 평균을 매겼어요. 평균은 요 두 가지잖아요. 인원과 연령대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균을 구했고요. 최소값은 인원만 최소값을 구했대요. 그리고 이 부서별로 침구과 부인과 내과가 있는데 그 별로 평균이 한 번씩 나오고요. 중간에 평균이 나왔죠. 그 다음에 금호 라인 현대 이런 식으로 하여튼 평균이 최소값이 구해졌는데 내과, 부인과, 침구과는 가나다 순으로 돼 있고 현대 라인 금호 라인이 없으면 할 수 없고 현대 라인 금호 히읗이 위에 있고 기억이 아래로 내려간 걸 보니까 최소값은 내림차순한 거예요. 대략 진료 과목별로 처리했잖아요. 여기 진료 과목별로 평균이 나왔잖아요. 얘네들은 내과, 부인과, 침구과니까 니은, 비읍, 치읓이니까 오름차순이고요. 최소값은 현대 라인 금호, 현대 라인은 없나 보지? 금호, 현대 라인 금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얘는 내림차순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상공에서 시험은 이렇게 내주지 않고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놔요.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한의원에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이용 실태라는 표를 가지고 요렇게 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진료 과목별 여기 진료 과목별 인원과 연령대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을 먼저 하래요. 평균을 먼저 계산해야 돼. 그 다음에 거주 지역별 인원에 대해서만 최소값을 계산하래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평균을 계산하고 최소값을 계산해야 돼요. 그 다음 성별의 첫째 기준은 정렬의 선택 첫째 기준은 진료 과목이 오름차순 돼 있고 그 다음에 둘째 기준은 거주 지역별로 내림차순 돼 있대요.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해 보면 소수점 이하가 나올 텐데 다 두 자리까지만 표시하래요. 평균과 최소값은 순서대로 처리해야지, 즉 평균 먼저 계산하고 최소값 나중에 계산해야지 순서가 틀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처리 조건이에요. 처리 조건이고 그 결과 예시가 여기 보이는 거예요. 문제지에 써있죠? 빨간 화살표로. 예. 그럼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이 표 안에다가 블럭을 잡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목하고 본문이 떨어져 있죠. 한 줄. 제목하고 본문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블럭 잡지 말고 그냥 이 안에다 클릭만 해도 돼요. 클릭만 해도 돼요. 그런데 진료 과목별 오름차순을 먼저 하고 거주 지역별 내림차순 할 거 아닙니까? 얘를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데이터 메뉴에 가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걸 건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성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시오. 그럼 성별에다 클릭, 이동에다 클릭해 놓고 이 내림차순 버튼만 누르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지금은 진료 과목별, 거주 지역별을 두 가지를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정렬이라는 요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이걸 누르셔야 돼요. 블럭을 잡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안 잡아도 되더라.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정렬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블럭을 잡아줘요. 첫 번째 정렬 기준은 뭐라 그랬죠? 진료 과목별 오름차순 맞죠? 다시 기준 추가. 두 번째 기준은 뭐라고요? 거주 지역별 오름차순? 아니죠. 내림차순이죠. 처음에는 진료 과목별 오름차순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되니까 기준 추가 눌러서 거주 지역별 내림차순을 바꿔야 돼. 그렇죠? 확인 누르면 내과, 부인과, 침구과 이렇게 나올 테고요. 같은 내과끼리 안에서는 현대라인 금호, 부인과에서는 현대라인 아파트가 없네. 현대아파트, 금호아파트는 있는데 침구과에서는 현대아파트, 라인아파트, 금호아파트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끔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과가 내과, 부인과, 침구과고 같은 내과 안에서는 현대라인 금호, 또 여기도 현대라인 금호 이렇게 나오라게 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분합 어디 있냐면 저 끄트머리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데 클릭하면 안 돼요. 다른 데 클릭하면 안 되고 블럭을 대충 잡아도 안 되고요. 다 잡든지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 부분합. 자, 부분합을 명령을 걸면은요. 그룹화라 항목이 먼저 떠요. 위에. 그건 무조건 첫 번째가 뜹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합계부터 계산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합계 계산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제일 끝에 있는 항목입니다. 부분합은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부분합을 걸면 무조건 그룹화 항목은 맨 앞에 있는 A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끝에 있는 F에 있는 거에 대한 합계부터 계산하라고 뜹니다. 이걸 조정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문제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진료 과목별 인원과 연령대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료 시간대가 아니라 진료 과목별 하고 얘를 바꿔야 돼. 그룹화 항목을 바꿔야 된다고. 진료 시간대가 아니라 우리는 진료 과목별, 거주 지역별 정렬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료 과목별 뭐를 계산하라고요? 평균을 계산하라고 그랬죠. 평균. 뭐뭐에 대해서? 인원과 연령대 두 가지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확인. 그럼 나왔어요. 나왔죠? 지금요? 나왔죠? 그 다음에 요 평균이 지금 여기도 하나 나오고 인원의 평균이 여기 연령대는 평균 상관없어요. 인원에 대한 평균이 여기 하나, 전체 평균 하나. 네 군데가 나오는데 얘네들을 뭐 블럭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도 되고 낱개로 해도 되고 소점 이하 몇 자리로 홈에 가서 두 자리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여기도 두 자리로 늘리든 줄이든 간에
소점 이하 두 자리로 세팅하래. 내과 평균, 부인과 평균, 침과 평균, 전체 평균을 뭐만 연령대는 아니고 인원에 대해서만 하래. 인원에 대해서만 하래. 그건 책에 써 있어요. 인원에 대한 평균 소수 이 자릿수는 이하 두째 자리다. 이렇게. 자, 다시 부분합.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 자, 다음에는 진료 과목별이 아니라 이번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주 지역별 인원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료 과목이 아니라 거주 지역으로 바꿀 건데, 그 평균도 아니고 뭐로? 최소값으로 바꿀 건데, 연령대는 아니죠. 인원만 하는 거잖아. 인원만. 여기서 주의사항. 필기시험, 실기시험에도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실기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아셔야 되지만, 필기시험엔 뭐가 나오냐면, 자, 이 상태로 확인 눌러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럼 방금 전에 계산했던 진료 과목별 인원과 연령대에 대한 평균이 사라져요. 요거 때문에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체크되어 있잖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해볼게요. 패렸잖아. 없어졌잖아, 평균. 그렇죠? 되돌리게 하면 되돌아와? 안 돌아와. 다시 해야 돼. 자, 다시 진료 과목별 평균인데 두 가지 평균을 계산할 거고요. 얘를 소점 이하로 자릿수를 줄이든 늘리든 간에 두 자리로 세팅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부분합에 와서 진료 과목이 아니라 거주 지역별 최소값으로 바꿔주고 연령대는 빼고 인원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확인 누르면 아까처럼 그 고생을 또 하셔야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시면 돼요. 요거 필기시험에 많이 나와요. 당연히 아실 거야. 이제는 그 확인 누르면 하나 더 생겨요. 근데 지금까지 실기시험 특성상 부분합에서는 진료 과목별이라는 항목과 거주지역별 항목별로 따로따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항목만 갖고 계산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ITQ 자격증에서는요, 요 왼쪽에 1, 2, 3, 4라고 보이세요? 이거 1, 2, 3, 4? 얘를 없애래요, 또. 우리 커말은 없애란 말은 안 해요. 1번 눌러봅시다. 뭐가 나오나. 1, 숫자 왼쪽에 1번이 있잖아요. 1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전체 함수만 나오죠? 아까 평균하고 최소값 구하라 그랬잖아요. 요것만 딱 보이는 거야. 자, 4번 누르면 어떻게 돼? 4번 누르면 개인적인 거, 개별적인 거 다 나오죠? 1번 누르면 무조건 전체에 대한 계산이 나오고요. 제일 끝에 있는 숫자를 누르면 개별적인 요소가 나오고요. 앞에 있는 숫자 2번이나 3번을 누르면 이제 그룹별로 나오는 거예요. 필기시험에서는 뭐라고 뜨냐면 1번을 누르면 개별적인 요소가 표현됩니다. 아니죠. 끝에 숫자를 눌러야 개별적으로 표시된다 그랬어요. 필기시험은 이게 나와요. 아까 부분합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한다, 해제한다라는 것도 필기시험에 나오고, 예, 당연히 실기시험에서 알아요. 이걸 맞추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1, 2, 3, 4라는 개념. 1, 2, 3, 4라는 개념. 그래서 1번. 제일 작은 숫자는 전체. 가장 큰 숫자는 개별적인 요소. 그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그룹별 요소. 그렇게 필기시험에 물어본다. 기출공일까지 한번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져볼게요. 기출공일. 자,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은요, 127쪽. 자, 정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도부영이라는 사람에 대한 최대값하고 합계가 나왔어요. 배무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최대값하고 합계가 나왔어요. 근데 합계 대신에 요약이라고 뜨긴 하지만 하여튼 간에 배달 담당별로 도부영, 배무연, 장동욱 돼 있는 걸 봐서는 오름차순이네? 오름차순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최대값하고 합계를 계산한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최대값은 어디 거 계산했어요? 배달 시간과 배달량에 대해서 최대값을 계산했고, 합계는 어디 거를 계산했다? 배달량만 계산한 것 같아요. 결과는 그런 건데 실제 우리 문제는 한번 봐야지 뭐. 문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배달 일지 표에 나와 있는 배달 담당별 배달량과 배달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고 나서 다시 배달 담당별로 배달량에 대한 합계를 계산하래요. 그러면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고 합계를 나중에 계산하는 겁니다. 순서가. 그 다음 배달 담당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래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동네를 블럭을 잡든지 클릭해놓고 정렬 대화상자에 가서 배달 담당별로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정렬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정상인데 하나만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배달 담당 안에다 클릭하세요. 블럭 잡지 마시고 클릭하세요. 그리고 기억에서 히읗, 이게 오름차순입니다. 이것만 눌러주면 한 번에 돼요. 수월하죠 이거는. 아까 문제는 진료 과목별, 거주 지역별을 같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대화 상자를 불러가지고 처리하는 거지만 지금은 그냥 배달 담당 기준을 하나를 가지고만 하면 되니까 그냥 이 동네에다 클릭해 놓고 여기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하면 끝난다. 그리고 이제 부분합 들어가시면 돼요. 부분합. 당연히 그룹화 항목은 첫 번째 요소인 일자가 아니죠. 배달 담당이죠. 배달 담당. 그룹화 항목은 배달 담당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룹화 시키려고 정렬한 거예요. 그래야 도부형이면 도부형끼리 모이고 배무형은 배무형끼리 모일 거 아닙니까? 아까처럼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부형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부분합이 엉망이 되거든. 자 보세요. 제가 원래 데이터를 놓고요. 원래 데이터는 뭐냐면 일자를 기준으로 정렬이 돼 있던 걸 거예요. 아마도 일자를 기준으로 이래 놓고 나서 부분합에 가서 얘를 배달 담당별로 계산해 볼까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도부형이 여기도 한번 나오고 여기도 한번 나오고 여기도 한번 나오고 개판이죠? 왜? 도부형끼리 안 모아놨잖아. 그렇게 망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부분합을 망쳤잖아요. 그럼 부분합에 가서 그냥 제거하면 돼요. 제거를 하면 원래 데이터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부분합을 타기 전에는 부분합을 그룹화하기 위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정렬부터 한다는 얘기지. 그래야 도부형이니까 도부형끼리 모여있고 배무형은 배무형들은 모여있고 장동국은 모여있으니까 이제 그룹별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부분합. 일자는 기본으로 처음에 있는 거를 선택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바꿔서 배달 담당으로. 그리고 비고는 아니죠. 무조건 합계부터 계산합니다 그랬어요. 그것도 제일 끝에 있는 항목. 근데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 배달량과 배달시간 분에 대해서 그것도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으로. 비고는 빼줘야죠. 이 두 가지의 항목의 최대값을 먼저 계산하고 확인. 다시 부분합에 가서 다시 배달 담당별로. 배달 담당은 변동이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배달 시간, 배달량은 빼고 배달 시간에 대해서만 배달량만. 배달 시간은 빼고 배달량에 대해서만 최대값이 아니라 합계로 바꿔란 얘기죠. 합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항목을 해제하고. 이거 해제 안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기존 값이 사라지니까 확인. 근데 이상한 게 총합계는 총합계로 나오는데 나머지 그룹별은 요약으로 나와요. 합계가 썸이죠. 근데 썸머리로 생각했나봐. 썸머리. 요약 정리한 것처럼.
그래서 요약이라고 나와요. 근데 시험에 간혹 보면은 요약이라고 된 글자를 합계로 고치시오라고 나오기도 해요, 시험에. 그러면 여기 있는 글자를 일일이 합계라고 이렇게 다 써서 고쳐야 돼요. 무슨 합계, 뭐 도부형 합계, 배무현 합계 이렇게 딱 일일이 합계를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지 그렇게 나오면. 그 다음 페이지 있네. 그렇게 나왔네 뭐. 부분합. 그룹별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 파일에서는 뭐를 그룹을 할 거예요? 여기 이거 지금 지기밖에 없죠. 그럼 지기를 기준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 오름차순 할지 내림차순 해야 될지 정렬을 해야 그룹을 할 거 아닙니까? 문제지 한번 보세요. 지기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래. 오케바리 내림차순 누르면 되지 뭐. 아, 그런데 여기는 부장님이 높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나다 순에 의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말 글자별로 하는 겁니다. 알파벳으로. 물론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이라는 직책별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렬에 가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정렬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예. 근데 필기시험 공부하실 때는 나오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빠지지 않고. 자, 내림차순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분합 들어가죠. 그러면 그룹할 항목은 뭐예요? 당연히 지기가 되는 거죠. 지기를 기준으로 정렬했잖아요. 왜? 그룹별 하려고. 그것 때문에 정렬한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 의미가 없지. 정렬은 지기별로 해놓고 사원번호별로 그룹을 시키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기별로 하는 거죠. 그 다음 지기별로 급여계, 공제계, 실수령액 이 세 가지의 합계와 평균을 계산하는데 합계와 평균을 동시에 계산 못하죠? 합계 먼저 계산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평균 계산하고 합계 계산하고 평균 계산 따로따로 해야지 한꺼번에 못해요. 그때 뭐하라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야지. 그치? 요게 리듬이야. 리듬 딱 정해져 있는 루트지. 그러면 이제 합계가 먼저 나왔고 평균이 나중에 나왔는데 특이한 게 여기는 합계가 전체 합계라고 안 나오고 총합계라고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요약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문제지에 무식이 요약이라고 된 글자를 다 뭐로? 합계로 고치래. 부장 합계, 뭐 대리 합계 이게 다 일일이 합계로 고치래. 한 글자로 틀리면 뭐가 된다? 땡! 부분 점수가 없어요. 여기는 합계인데 모르고 합계라고 썼어. 그럼 어떻게 된다? 땡! 이거 되는 거예요. 예. 총합계는 합계니까 그냥 냅두고 과장 합계, 대리 합계, 아까 대리 요약 뭐 과장 요약해라고 떴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합계로 고쳐라 이거죠. 예. 부분합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부분합은 빠르게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자, 부분합에서 정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룹별 계산을 하기 위함이죠. 그거 아닙니까? 그룹별 계산을 부분합에 들어서 걸어야 되는데 그 그룹별 정렬이 돼 있지 않으면 그룹별 계산을 못 하잖아요. 지기별로. 그래서 정렬하는 거예요. 그 정렬을 하고 나서 부분합에서 1순위가 뭐냐면 정렬한 항목을 먼저 세팅하는 거지. 문제도 써 있잖아. 지기별이라고 돼 있잖아. 밑에 지기별 정렬하시오라고 돼 있고 문제 위에는 지기별 그랬잖아. 그게 세트가 돼서 매칭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합계와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합계 한번 계산하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평균 계산하고. 근데 두 번째 계산할 때는 뭐라고? 두 번째 항목, 두 번째 계산을 할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항목을 해제하는 거. 두 번째 계산이죠. 두 번째 함수를 이용한 계산을 할 때 새로운 값으로 대치한다는 거. 우리 책에 어디 있냐면은 129쪽에 6번 밑에 큰 문제 2번 위에 보시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항목을 해제되어 있다라는 거. 다시 124쪽으로 가면 6번 설명에 거기도 해제되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한다는 거. 그거. 자, 부분합의 가장 큰 단점은 뭐다? 데이터가 흩어진다. 맞죠? 우리가 아까 계산할 때 이런 함수 같은 걸 계산할 때는 데이터 그대로 두고 옆에다 추가적으로 계산하는 거였잖아요. 데이터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근데 부분합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데이터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원래 데이터가 그대로 존속되지 않고 흩어져 버려요. 정렬을 하는 순간 흩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위험할 때가 있어요. 원래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시켜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다른 문제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데이터를 갖고 뭐 처리를 할 거예요, 만약에. 그럼 이 데이터를 다른 곳에 하나 복사해 둬야 돼요. 원본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걸 갖고 뒤집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순위 계산하는 거니까 순서가 바뀌진 않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으로 정렬을 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가 주민등록번호상으로 정렬이 돼야죠. 이렇게요. 정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는 여기다 클릭해놓고 정렬을 못해요. 왜? 얘는 병합이 돼 있죠. 얘도 병합되어 있잖아요. 여기 제목하고 내용이 붙어버려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블럭을 잡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안 되고 탭키를 누르면 가거든요. 탭키를 누르면 가거든. 그럼 성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러면 가나다순 이름이 바뀌고, 성별 기준으로 정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해야 돼요. 아니면 여기 정렬 대화상자에 가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정렬하시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상으로 정렬이 된다든지.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데이터를 잡아서 정렬해 가서 팀명별로 정렬하시오. 그러면 가나다순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팀명이. 이렇게 데이터가 흩어지면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아요. 부분합이 가장 대표적으로 데이터가 흩어져 버립니다. 데이터가 흩어져 버리잖아요. 자, 130페이지에 나와 있는 피벗 테이블은 안 그렇다는 거, 그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